예, 이번 시간은 제가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SK하이닉스 등에 업은 SK트리캠 실적이 훨훨 날고 있다 라는 것인데, 일단 주제 그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2천억 매출이 넘을 것 같아요. SK는 그러고 보면 반도체 사업 하나로 뭐 실적이 편하게 많이 쭉쭉 올라가는 기업들이 그룹 있죠. 계열사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와의 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, SK 트리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지배구조가 좀 바뀌어서 이제 지주회사 SK의 자회사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, 원래 이제 처음 만들 때는 SK 머티리얼스와 네. 일본의 트리케미칼 레버토리라는 회사와 합작 설립한 합작사죠. 회사예요. 그래서 아마 뭐 기술은 일본에서 갖고 오고 영업은 여기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작을 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. 하여튼 뭐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사실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매출 2천억 정도가 된 걸 보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가 지금 다양한 한 5가지 정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을 하는데,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하이K 재료예요. 저희가 네.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, 이게 D램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가 셀인데 셀마다 원통형이라고 해야 됩니까? 뭐 육각형이라고 어떤 기둥이 있죠. 어떤 그 테크에서는 육각형일 때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하여튼 이 길다란 어떤 원통형의 커패시터 안에 전하가 차이냐 안 차이냐로 0과 1을 판단하고 그걸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바닥 면적이 좁아들게 되죠. 왜냐면 나노 공정 계속 오밀조밀하게 쌓아야 되니까 손폭을 축소시켜서 나가야 되니까 이 바닥 면적은 좁아지는데, 이 커패시터 우리가 물통에 이렇게 가만 쳐다봤을 때 저 물통에 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는 물이 들어가 있는 거, 그러니까 최소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게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라서 최소 용량을 사수하면서 밑에 바닥 면적을 좁히려면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 커패시터 주변에 이제 물질을 증착을 해서 유전율을 높이는 이 작업들을 하는데, 그때 이제 하이K 재료가 쓰이고, 제가 요즘에 이제 취재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전 세대 정도까지는 지르코늄계까지를 맞습니다. 지르코늄계를 썼었죠. 지르코늄계 물질을 주로 이제 써왔었고, 지금 이제 나오는 최신 제품 D램에 하프늄이 이제 쓰여요. 지르코늄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져서 하프늄을 쓰는데, 지르코늄이 아예 하프늄으로 바뀐 것이냐는 아니고, 네. 지르코늄 쓰고 하프늄 쓰고 이렇게 약간 멀티 레이어를 올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. 근데 지르코늄까지는 다양한 이 공급 업체들이 있었습니다. 뭐 메카로라는 국내 업체도 있고, 하이닉스 계열 말씀드리면 메카로라는 회사, 뭐 UP 케미칼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, 하프늄으로 들어오면서 SK 트리캠이 단독으로 공급하는 그림이 되었어요. 올해 원래 재작년 한 1,500억 정도 매출이 이제 좀 정체였다가 올해 2,000억 확 오른 거는 그 하프늄 재료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느냐? 이 일본의 트리케미칼 레버토리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사였는데, 이 특허를 일본 트리케미칼이 갖고 있었다. 트리케미칼 레버토리 TCLC가 갖고 있다. 그리고 그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SK 트리캠이 국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, 쉽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은 팔 수가 없는 거죠. 못 들어오는 것이죠. 못 들어오고,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는 회사, 뭐 UP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생산을 하면 요것을 받아서 SK 트리캠이 라벨을 SK 트리캠 이름으로 체인징을 해서 공급했거든요. 왜 시설이 그렇게 있지 않아? 지금은 이제 시설 투자를 해서 본인들도 이제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, 뭐랄까요? 그
직접 생산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린 특허 갖고 있고 우리 특허도 아니었고 저 합작사의 네. 특허였는데 갖고 와서 우리 특허를 실시권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에 공급할 때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UP나 뭐 협력사들 통해서 예. 레이크 머티리얼스를 어떻게 보면 좀 허브 역할, 터널 뭐 이런 땅짓고 헤엄치기라고 해야 됩니까? 뭐, 뭐 예.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특허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없다. 그렇다면은 삼성도 지금 하프늄 재료를 쓰거든요. 그 쓰죠. 삼성이 하프늄 재료를 쓰는데 삼성은 누구로부터 조달을 받느냐? 잘 아시는 아데카라는 아데카. 일본 예, 일본 업체로부터 받습니다. 그러면 왜 아데카는 특허도 없는데 삼성으로 넣느냐? 예.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? 그건 모르겠어요. 사실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삼성 입장에서는 그 특허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뭐랄까요 그 뭐 어떤 뭐 허들이 있다거나 독점적으로거나 뭐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.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네.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네.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추정키로는 아데카가 일본의 그 트리케미칼 레버토리나 그쪽 어디인가의 계열 회사라든지로부터 원재료를 일부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좀 눈 감아 주는 건가? 아닌가?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고 아무튼 삼성도 SK 트리캠이 국내에 하프늄 하이케이 재료에 대해서 특허 실시권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데카로부터 받으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것은 올해 초에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. 머크 오일리 되던 그 머크. 독일 회사 머크 예. 머크가 인수한 그 버슘 머티리얼즈. 머티리얼스 코리아 법인이 있어요. 여기서 트리케미칼 레버토리가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. 무효 소송을요. 그래서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. 한두 달 안에 이제 결판이 이제 무효 심판이 나올 텐데 이 무효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. 일단 SK 트리캠 입장에서는 전혀 달가운 상황이 아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에 UP 케미칼 뭐 직접 건너뛰고 할 수도 직접 있고. 공급할 수도 있고 삼성 사이드에서는 DNF라는 회사 DNF 있죠. 우리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네. 뭐 특허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삼성 쪽으로 DNF가 들어올 가능성 뭐 그건 뭐 결국 삼성이 사줘야 되는 거지만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지금 머크죠. 이제 버슘을 머크가 인수했으니까 이제 삼성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버슘이 일본의 그 회사의 특허 무효 소송을 건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. 왜죠? 무효가 안 되면 이거 그리고 부스럼 만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뭔가 특허에 대한 제재가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걸었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트리케미칼이 지금 2천억이 이제 올해 매출 넘었다라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이 주변 얘기들을 다 전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걸려 있다. 특히 상장사로는 DNF, 삼성향, 그쵸.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는 회사, 또 그건 하이닉스향. 레이크가 삼성에도 넣고 싶고 하이닉스에도 넣고 싶고 하는 것 같은데 삼성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넣는 재료, 특히 재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넣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뭔가 공급 정보라든지 이런 게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간다면 DNF로 가지 않을 그것도 뭐 추정이지만 특허가 풀려버리면 그렇게 됩니다. 근데 특허가 만약에 안 풀리면은 트리캠은 좋겠죠. 트리캠은 좋은 거죠. 계속해서 하이닉스에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특허라는 게 참 웃긴 게 지르코늄 특허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업체가 또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뭐 일부 이제 뭐 아몰랑하고 그냥 만들어서 공급했던 게 있는데 물론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뭐 소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이 SK 트리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제조업계 전반으로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불만들이 좀 있어요. 어떤 불만들이 좀 가장 큰가요? 아니 자기는 우리 거 침해하고 우리는 자기 거 침해하려고 그러면 지금 바로 그렇게 못하게 이제 하고 되고 이러니까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 초에
이 회사의 특허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것 같고 지면은 특허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SK트리캠 매출의 성장세는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. 다만 이것은 뭔가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어떤 생산 계획, 뭐 시황에 따른 어떤 생산 조절 이런 거를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근데 내년에 시황이 너무 또 안 좋기 안 때문에 좋다니까요. 내년에도 SK트리캠이 이 정도의 어떤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고요.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. 아무튼 SK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 계열사들이 부품 소재 다 공급을 해주고 뭐 있으니까요. 이렇게 뭐랄까 내부 거래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그룹 전체의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포트폴리오도 다 그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다. 그래서 지금 4분기에 SK하이닉스 뭐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이다. 얼마 전 오늘 새벽이죠. 오늘 12월 22일인데 마이크론 실적도 마이크론 나오지 실적이 않았습니까? 나왔죠. 적자나 했잖아요. 적자네. 2천억 정도 네. 우리나라 돈 적자였는데 하이닉스가 4분기에 물론 기준이 달라요. 거긴 한 달 빠르게 빠르죠. 회계 연도가 다르니까 한 달 빠르게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집계 기준도 다른데 10월, 11월, 12월에 BEP 정도 맞출지,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맞출지, 아니면 적자가 날지, 흑자가 날지, 지금 거의 증권가에서 적자를 좀 볼 것이다. 인데 그 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그러니까 좀 관건이에요. 많이 좀 의미 있게 줄어든다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SK그룹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펼쳐놨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흔들리면은 그룹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. 다 조금, 어려워지니까요.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